안녕하세요. 오늘은 쉬운 5살 먹은 이제 아주머니이신데 신세한테 하나 하려고 전화하신 거야. 그래서 한 20분 동안 막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남편 때문에 속 썩는다고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아니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죠. 사시는 분이 아셔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외동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은 이제 결혼하고 남편하고 같이 이제 채소하고 이제 과일을 이렇게 좀 같이 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조금 아침에 물건 받았다가 이제 조금 디스플레이 하고 나면은 아침 먹고 나면은 밖에 나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루 종일 나가서 가게 문 닫을 때쯤 되면 와가지고 문을 닫고 정리하고 집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한 달에 한 2-3번 정도는 이렇게 잘 저녁에 정리를 하고 들어오는데 나머지 시간은 끝날 때까지도 안 들어온다. 늦게까지 집에. 그럼 뭐 누구 만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저녁 먹고 술 먹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도 힘들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주 탓을 해야 되는 건지 사람 탓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제가 밥 먹고 하는 일이 사주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뭐 항상 그랬지만 이 사주를 가지고 제가 한번 풀어 드릴 테니까 혹시 참고가 되면 나중에 그렇게 좀 이렇게 생활 패턴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훨씬 나을 거야. 이렇게 왜냐면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때 이 사주가 자 아주머니 사주가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이 뭐 체력이 좋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일에도 안 지치고 건강해가지고 둘이 할 거 혼자 해도 일을 충분히 잘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힘이 좋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머니는 어떤 경우냐 힘이 좋지는 않아. 힘이 좋지는 않은데 깡다구가 있어. 그 깡다구로 지금 이제 그 장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게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조금만 무리하면은 막 몸살나고 또 중간에 이렇게 도저히 못 있겠다고 집에 문 닫고 중간에 들어가고 이러면요. 남자가 그게 쉽게 해서 돈 벌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죠? 전화 와서 여보 나 지금 도저히 몸이 힘들어서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도 아침에 그렇게 물건 받아다 정리해 놓고 나면 그냥 마음대로 뭐 하는지 모르죠. 뭐 고스톱을 치는 건지 뭐 어떤 술을 먹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계속 전화 한 통 없이 늦게까지 늦으면 늦은 대로 조금 성질은 내지만 가게를 유지하니까 지탱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놔버린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강기질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힘이 있고 막 이런 경우는 안 해요. 굉장히 힘이 약한데 깡기질 때문에 정말 깡으로 장사를 한 거죠. 어디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바꿔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계속 하실 거면은. 자, 이 사주 구조는 경술년 정해월 을미일 정축시에 태어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게 주인공이에요. 이 자리가 목이죠. 주인공인데 나와 같은 목이 없죠. 그럼 나와 같은 목이 있으면 내가 힘이 생기죠. 주위에 나와 같은 동료라든가 동업자 이런 같이 뭔가를 하려면 내가 서로 힘이 되잖아.
그런데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럼 어떤 게 또 나한테 도움이 되냐면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라고 해서 그걸 인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설명은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나한테 좀 도와주겠죠. 그런데 이게 엄마야. 근데 엄마는 이게 물이 굉장히 강한 큰 수량의 물을 이게 엄마로 되어 있는데 이 엄마가 나를 도와준다고 나를 물을 일로 보내. 그러면 을목은 이게 습목인 상태에다가 이 자체가 조그만 화분 정도라든가 그 뭐 우리가 이제 집 앞에 뭐 조그만 그 뭐 텃밭 비슷한 거 있으면 뭘 이렇게 심잖아요. 그럼 거기다 심을 수 있는 을목이 어떤 경우냐, 뭐 깻잎이라든가 뭐 상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많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렇게 큰 물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물을 계속 보내면 어떻게 돼? 이게 떠버리잖아요. 주인공이 물이 너무 많으면 물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 이게 뿌리들 내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물 위에 떠다니는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엄마가 도움이 안 돼. 이 사주로 봐서는. 예. 근데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수생목을 설명해서 목이 도움받겠네 이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이 많아져 버리면 이건 떠다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평초라 그래. 뿌리를 못 내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나 지금 혼자죠. 내가 혼자 뭘 상대로 해야 돼? 이 불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재가 다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내가 커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극이 된다고 그러죠. 그 다음 여기에서 나를 이렇게 극을 하죠. 그 내가 죽을 지경이야. 지금 이 상태를 봐서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을미, 그 다음에 이 정축이란 요 기둥이 우리가 이제 백호살이라고 그래서 살 중에서는 굉장히 강한 살이에요. 요런 강한 살이 사주에 있으면 내 이 몸 자체는 허약하고 힘이 없는데 기질이 강기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강기질로. 근데 우리 주위에서 보면 몸도 굉장히 여리하고 누가 봤을 때 어휴, 저 정도면 물인데 하고 이렇게 주위에서 봤을 때 안타까워 보이는데 그 사람이 보면은 쓰러지진 않고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데도 어떻게 돼? 유지가 돼. 이제 그런 경우가 뭐냐면 깡으로 버틴다고 그러죠. 이게 이 사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가 그 깡 기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편이 마음 놓고 밖에 나가서 그 모르지 뭘 하는지 어디 가서 고스톱을 치는 건지 아니면 경마장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될 경우는 이 주인공이 신체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게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체력의 한계가 있을 텐데 분명히 이런 경우는 몸살 나고 조금만 무리하면은 가게 문을 닫아야 돼. 근데 이렇게 을미, 백호, 정축, 백호라는 요 강한 살 기운이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보통 이제 우리 기질이 강하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예. 이제 그걸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전달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여기에 이렇게 있는 남편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죠. 요 일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요 부분은요, 사람이 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유정하다고 그래. 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을 때는 나한테 정이 될 수도 있고 내 기운을 이렇게 빼주거든요. 목생화니까 이 정화한테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겠죠. 근데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요거 해수는 이론상으로는 수생목해서 나를 생해주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너무 강한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물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이라고 유정하다고 볼 수는 없죠. 제발 좀 나한테 와서 뭐 해주겠다는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지켜버릴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목극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정은 아니지만 이런 걸 우리가 소위 이제 고운정이, 미운정이라고 그래. 그렇게 이 입장에서는 이 작은 나무지만 나한테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내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 이런 보통 아파트 살면은 옆집, 아랫집, 그 윗집 이렇게 거기는 상대했을 때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쪽에서 자꾸 또 이렇게 인사하면서 문 두드리고 내가 새로운 거 음식 했는데 조금 드셔보세요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자꾸 정이 쌓이죠. 그런 경우예요. 나한테 무조건 잘해줘서 내가 정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나한테 별로 안 좋은데도 어떤 상황에서는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미운정이라도 든다고 그러죠. 그런데 요게 연주인데요. 이게 지금 경술, 이거는 나한테 멀리 있기 때문에 나한테 상대한다든지 어떤 서로 만나서 어떤 정을 나눈다, 이렇게 할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농경사에서 농사를 짓는데 땅이 평평하고 그 다음에 물이 주위에 흐르기 때문에 자, 이 물 기운을 이렇게 농사 지으려고 하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 환경은 보통 농사를 짓고 산기슭이라든가 좀 높은 데는 우리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여기가 산이라고 보시면 돼. 이게 산. 산이 이렇게 산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산이 낮은 산이라 여기에 있고 여기에 집이 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몰려 있어 다 이렇게. 근데 요 한 집은 이렇게 산 넘어가 있다. 여기 바로 남편자리야. 여기야. 요게 경금이. 자, 이렇게 된 걸 우리가 이제 무정하다고 그래. 없을무 뜻정자 뜻정. 이 무정하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남편 복이 없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나하고는 어떻게 돼?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연결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 또 한 가지 이제 점검을 해보면, 요렇게 보는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육친이라고 해요. 육친. 나를 기준해서 상대편을 내가 어떻게 내가 불러야 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건 남편으로 되어 있지만 요 자체가 멀리 있기 때문에 무정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리를 봤을 때 요 자리가 배우자 자리예요. 배우자 자리인데 이게 삼복도 위에 깡 말라있는 흙이잖아. 여기에다 내가 뿌리를 내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남편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이렇게 또 부딪혀. 그러니까 흙이 어떻게 돼? 자꾸 안정적으로 되지 않고 지진이라는 것처럼 흙이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 여기다가 이 미터 옆에 강한 물이 있어갖고 이 물이 흘러가면 이 토가 어떻게 돼? 뻐르게 돼버리죠? 예, 진흙탕처럼. 그러니까 내가 또 뿌리 내리기 어렵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남편 자리에서도 어떻게 돼요?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인공을 봤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무정한 것과 바로 붙어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것도 이 환경에 따라서 나한테는 정을 받을 수 있는, 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멀리 있는 경우가 무정하다고 본다는 걸 일단 중점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인식을 하면 편해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재가 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돈은 이게 작은 돈이죠. 이 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이 큰 돈을 버는 건 어렵겠다. 하루에 얼마 정도 뭘 팔아서 몇 푼씩 이렇게 버는 건 가능한데, 이렇게 큰 돈으로 보이는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 간단하죠, 원래. 그러니까 이게 여기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사주상에서 보는 남편의 어떻게 돼? 남편은 무정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알콩달콩 서로 사랑을 하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그냥 그런 부부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무슨 이야기 했을 때 여기서 잘 안 듣는다고 볼 수도 있죠. 정이 없는데 정이 있어야지 내가 가서 물어보고 내가 뭐 해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대화를 할 거 아니야.
정이 없으니까 남처럼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 이 사주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 업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다른 걸 자꾸 비교하면은요, 이거 속 터져서 못 살아. 이런 사람 살겠어요? 나가서 밤늦게 가게 문 닫을 때쯤 되면 와가지고 먼저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내 가게는 정리해놓아서 문 닫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 수고했어. 이게 정상이잖아. 그게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된다는 거야, 어떤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이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으로 보면은 요게 정관이니까 이제 우리가 사주에서는 정관이 원래 자기 남편이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야. 여기 보면 편관이라고 이제 편관. 요건 우리가 애인으로 본다는 거야. 애인. 그러면 자, 지금까지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한 가지 좋은 징조가 보이는 거는, 자, 여기 51대운이라고 그래서 지금 쉬운 5이죠. 51, 2, 3, 4, 5년은 지났어요. 앞으로 5년 동안 여기 60살까지는 여기에 있는 애인이 얼쩡얼쩡거린다는 거야, 주위에. 이 주위에. 그러면 이 어차피 본 남편은 아예 안 보이니까, 자, 여기에 잘생긴 남편이 와서, 남자가 와서 가게 과일도 사가고 채소도 팔아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기분 좋죠? 그런 계기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불 요거는요, 요거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우리가 이제 충이라고 그래서 요 자리가 뭘 깨진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가 직업 자리거든요. 일자리거든. 일자리가 뭘가 제대로 돌아가긴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앞으로 5년 동안은. 이렇게 사해 충이 돼버리면. 또 이 자리가 엄마 자리이기 때문에 어머니하고도 또 알력이 생길 수 있겠다. 요건 아버지니까, 요 기둥이 같으니까, 친정의 아버지 엄마하고로 인해서 나랑 또 괜히 또 이렇게 안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지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가능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순간적으로 말을 이렇게 툭 던지는 거에서 상대편이 정말 기분 나쁘게 혹은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는다고 그러죠, 보통. 그렇게 아주 안 좋은 말로 내가 이렇게 툭 던졌을 때 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요렇게 이 운대에서 요런 게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서는 이게 이제 정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내가 애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남편 있으나마나 하죠. 무정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서로. 근데 여기는 애인이니까 서로 관심이 있겠죠. 어찌 보면은. 요렇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도 이렇게 잘 좀 하시고 옷도 이렇게 자주 갈아입고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일 수도 있어. 일단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가게 장사를 안 하고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바람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이거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거리가 있고 또 이렇게 됐을 땐 서로 만날 수 있는 저것도 없잖아. 어찌 보면 그래서 아마 딱 이 자체가 아침에 잠깐 자기가 할 일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가는지도 몰라요. 이 구조, 이런 구조 때문에. 그처럼 이렇게 왔을 때 이거는 비행기 타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신금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남자나 여자나 이건 다 미녀, 미남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덤덤한 사람보다 이거는 굉장히 예리하면서도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이 아주 싹싹하게 얘기도 잘해.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가슴이 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대해 볼 만도 해요. 요런 경우. 요렇게 흘러간다는 거야, 운 자체가. 그 본인이 이렇게 을목으로 태어나면요, 그 환경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을목은. 그리고 생명력이 강해. 거기다가,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백호살이 있으면요, 이게 굉장히 기질이 강해. 이 자체로는 굉장히 힘이 약한 편인데, 기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깡이.
깡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걸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나 힘들어서 오늘 가게 문을 못 열겠어. 문 닫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봐야 돼. 그래야 돼.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남편이란 관이 이 일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일단 무정하다는 전제로 내가 모든 거를 행동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거를 그렇게 무정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더 스트레스 받는 거는 옆에 조그맣게 이제 술도 팔고 이제 뭐 물론 이제 밥도 팔겠죠.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님이 솜씨가 좀 있나 봐. 음식 만드는 게. 그래가지고 술꾼들이 이렇게 단골 술꾼들이 이렇게 몇 명 오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나이 드신 분이 저녁에 술 한잔 먹고 나가면서 가게 문 닫을 때쯤 되면 밖에 내놨던 뭐 이런 좀 무거운 물건, 그런 채소라든가 아니면 과일 같은 게 박스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들여다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아이고 오늘 또 이 아저씨는 안 들어오네 하면서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넣어주고 간대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옆가게 술꾼보다 못한 무정한 남편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남편이 신경 써야 될 사람은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옆에서 술 한잔 먹고 기분 좋게 집에 가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넣어주고 가게 문 닫을 때 넣어주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고마운 사람이? 남편? 남편은 신경 안 쓰잖아. 무정해. 그런데 이런 거. 술꾼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옆 가게 술꾼보다 못한 무정한 남편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정하다는 거예요. 일단 그것만 오늘 인식하면 돼.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스트레스 이제 많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직업에 대한 거 조금만 얘기하고 요거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8글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 주인공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이제 불이 2글자, 금이 1자, 토가 하나, 둘, 3개 있죠, 이렇게. 그럼 요게 뭘 나타내냐면 재를 나타내요, 재. 재는 우리가 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람으로 치면 이런 경우는 이제 시어머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돈이라는 개념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재, 자, 이제 재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명예나 자기 어떤 직장을 나타내는 이제 관, 실질적으로 이 주인공 입장에서 재하고 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거하고 하나는 뭐예요? 자기 명예 혹은 직장, 이게 중요한 거잖아, 나한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직업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요게 토가 3개나 있죠. 근데 여기에다 돈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 토로 돼 있죠. 그 토로 돼 있는 건 어떤 직업이냐면 내가 육체적인 걸 뭐 아니면 행동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뭐 부동산, 그죠? 부동산. 아니면 이제 토속적인 거 음식점 하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뭐 된장 혹은 뭐 청국장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어왔던 것. 그게 이제 보수적이라고 하기도 하죠, 토가. 근데 그런 거 하면 좋다는 거야. 음식점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이제 그런 게 좋다는 거야. 토가 있는 경우. 한 보수적인 거죠, 그렇게. 그게 여기서 제일 어울리는 건 내가 힘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려우니까 부동산에 이렇게 뭐 좀 취업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렇게 좀 일하시면 어떨까? 아니면은, 이 남편하고 같이 부동산을 하면 어떻게 할까 싶을까? 또 그런 생각 좀 해봐요. 왜냐면 그게 내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뭘 줘야 되고, 또 정리해야 되고, 가게 문 열 때 또 물건 내놔야 되고, 또 문 닫을 때 다 들여놓아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근데 부동산 가서 일하는 거는 시간 되면 출근, 뭐 퇴근하면 끝이잖아요.
뭘 정리하고 뭐 내놓고 들여놓을 게 없잖아. 그리고 내가 몸을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거니까 오히려 그 직업이 난 좀 적합하다고 봐요. 그렇게 내가 또 이렇게 노력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훨씬 좋고, 추가로 한번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본인이 나름대로 생활 적응력, 환경 적응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생명력도 강하니까 기질은 좋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백호로 인해서 기질은 좋은데, 그게 너무 무리하게 내가 그걸 계속 쓰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완전히. 어느 순간에 완전히 불 나가는 것처럼 내가 에너지가 쭉 빠져버리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런 건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럴 때는. 진짜로.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일간 자체는, 이 자체가, 이게 일간 역할이라는 게 10개가 있잖아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요거 중에서 이 을목이 여리여리한 것 같지만 환경 적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력은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몸으로 부딪혀서 일하는 것보다는 머리를 써서 일하는 쪽이 좋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운에선 이렇게 지금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60일, 50일, 쉬운 5이니까 한 5년 지났죠. 그래서 요 신금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사화가 왔을 때 내 일자리를 이렇게 충한다. 이런 경우는 부딪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로 여기 음이고 이것도 같은 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편관이라고 그래. 편관인데 이걸 우리가 보통 애인이라고 이렇게 칭하면 이렇게 쉽게 이해를 가. 요거는 이제 정관, 요 정관은 남편. 근데 남편이 뭐 이렇게 멀리 무정하니까 여기 애인을 만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가 지금 2024년이니까 여기 갑이 오면 조금, 이렇게 요건 10년짜리 운이고 요거는 1년짜리 운인데 올해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거는 내가 의지할 수가 있잖아. 을목이. 갑목을 타고 올라갈 수 있잖아. 옆에. 의지처가 되잖아요. 요거는. 요 토가 왔을 때는. 근데 요런 경우는 이 자체가 이렇게 흙이 많은데 또 이렇게 와버리면 이게 너무 내가 힘들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흙 속에 내가 묻힌다고 설명을 해. 그러니까 내가 상대편을 극해도 내가 극할 상대가 너무 많아버리면 내가 어떻게 돼? 지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적당히 요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뿌리내리기 좋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흙이 많으면은 내가 요 약한 풀이나,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면 편하냐면 상추라든가 뭐 깻잎 같은 거 앞에 심어놓고 조금씩 따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이런 식물체가 있잖아요. 그게 을목이야. 그러니까 이게 땅이 너무 넓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그 많은 토하고 싸워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지인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여기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이 주인공 입장에서 갑목을 만나면 내 의지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냐면, 이럴 경우는 남편 덕이 없다, 무정하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마음적으로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그럼 내가 힘들더라도 현재 그 가게를 할 수 있는지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은 제가 설명드렸죠. 제 해당되는 토에 관계된 직업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종교, 뭐 철학, 그 다음에 땅 관련된 부동산, 그 다음에 뭐 보수적인 거니까 음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옛날 오랫동안 우리가 조상부터 먹어왔던 어떤 그 발효식품 계통, 그런 쪽에 뭐 된장, 무슨 뭐 청국장, 뭐 김치찌개 한다, 이런 쪽이 음식 쪽에서는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 힘든 그 자체를
여기에선 이미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어찌 보면 인연도 멀다는 거예요. 사실 인연. 실질적으로. 지금 근데 뭐, 벌써 한 30여 년 같이 살았는데, 그동안 참고 잘 살아오셨어요. 근데 지금쯤은 내가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을 써서 하는 일은 나이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중년을 넘어가니까 좀 있으면.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자꾸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바꾸는 거. 내가 얘기한 뭐 부동산 같은데 일하는 건 내가 몸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하는 일적으로.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린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나한테 사주에서 나타나는 남편은 무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처럼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자, 이거 이제 마치고 혹시 자, 이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